10년 전 비극을 다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시면 시각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화장품주들은요, 종목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주가의 조정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려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 피크아웃이나 침체기라는 단어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뷰티 화장품 시장의 롱런을 전망합니다. 오늘 그 이유와 더불어서 왜 가능한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유들까지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10대 초반의 아이들은 왜 세포라를 찾는 것인가? 10대 초반의 아이들이요, 인플루언서들을 흉내내면서 이 뷰티에 대한 깊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노화에 굴복하며 사전 준비 태세까지 갖추고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도 10대 분들은 이 뷰티, 이 화장품에 대한 열망이, 갈망이 컸는데요. 현재 인플루언서들이 나온 이후 이 온라인에 대한 구매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주 연령층이 10대나 20대 그리고 30대 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10대 초반의 화장품 그리고 10대 초반의 학생들이 화장을 한다라는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는데 10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의 화장품들은 품질 면에서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품질도 나아지고 있고 또 이 새로운 더욱더 이제 기능성 화장품들도 10대 연령층의 주 타겟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제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는 10대를 잡아라 라는 이러한 이제 마케팅들까지 벌여지고 있죠. 여러 이 캐릭터들과의 콜라보 제품군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또래인 이 아이돌 스타들이 마케팅을 하는 이 화장품, 이 광고 모델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0대들은요,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그냥 뷰티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화나 트렌드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요, 이 제너레이션 알파 세대, 그리고 Z세대, Y세대가 점점점 크게 뷰티 소비자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온라인이나 쇼폼, 틱톡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화장품에 대한 그리고 뷰티, 이 제품군들과 화장법에 대한 이러한 이제 접근성이나 노출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러한 부분을 미리 캐치한 회사들은 10대 화장품 마케팅 전략을 바꿔가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 계속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얼로 학교 절대 못 간다라는 10대들이 탄생했는데 화장하는 10대들을 큰손이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큰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연령대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요즘 이 큰손들 10대 친구들을 부르는 수식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이제 화장품 K-뷰티 시장이 롱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구매,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자리를 크게 잡아가고 있죠. 또 10대, 20대 분들에게는요, 더욱더 깊숙이 파고든 하나의 문화로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이커머스 그리고 패션이나 식품 쪽에서의 이러한 이제 플랫폼 안에서도 뷰티 카테고리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의 뷰티 카테고리가 비중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움직임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0대들이 주로 구매하는 화장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삐아, 롬앤, 에뛰드, 투쿨베스콜이나 클리오나, 페리페라, 컬러그램, 릴리바이레드 등 이 색조 화장품들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이 브랜드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화장품 소품이나 자외선 차단 제품군들로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주요 화장품들을 많이 사고 있구나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구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이 뷰티 쪽에서 10대 거래액이 5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지그재그는 이 스타일 지금 플랫폼으로 패션 쪽을 많이 담당했던 커머스로도 기억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뷰티 10대 거래액이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화장하는 10대가 늘고 있어서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 호기심이었지만 현재 노출이 많이 되고 또 많이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군들이 발생하고 개발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이 사서 바르는 청소년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인 지그재그에 따르자면요. 10대 소비자 호응이 최근 3개월간 화장품 거래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시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서 9월까지의 이 10대 고객의 화장품 구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383%나 급증했고요. 구매자 또한 29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더라도 거래액과 구매자 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10대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흐름들은 내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향후 더욱더 이 Z세대가 성장하면서 크리에이터 부분, 이 온라인 부분에서의 흐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연령대별 소셜미디어 플랫폼 컨텐츠 제작 비율도 10대에서 30대가 가장 크게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쇼핑 거래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증가율 또한 하락했다가 이제서야 올라가는 시점으로 현재 온라인 비중이나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경제 진입이 더욱더 이 비율 면에서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이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클립이나 틱톡 등 다양하게 이 쇼폼별의 인구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SNS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SNS도 보여지지만 틱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도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현재 계속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이 SNS 숏폼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다양하게 틱톡 같은 또 새로운 플랫폼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K 콘텐츠나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 한국 이제 K 뷰티 넘어서 K 팝이나 또 K 드라마 K식품 등 다양하게 인기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K뷰티나 한국 문화들은 크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위 ODM 회사로 일군 이 코스맥스 이경수 회장의 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는요. 10대 분들이 주 소비자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10대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붐은 언제까지 일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경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은 초기다 초기 단계라고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 사는 손녀가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왔을 때도 어딜 가장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올리브영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자기 친구들이 원하는 화장품을 그 자리에서 다 사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선물 받은 친구들이나 그 손녀분들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 주 소비자층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쯤이면은 이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세포라 등 미국의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K뷰티가 자리를 크게 잡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중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내다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1위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지금 이름을 알리고 있는 코스맥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이 코스맥스가 앞으로 이러한 니즈 타입이나 그 주 소비자층을 겨냥할 수 있는 화장품들도 많이 개발할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고 많은 고객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좀 강화시키는 움직임들도 앞서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제 평가는 좀 다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세적으로는 이 피크아웃이나 그리고 침체기를 논할 단계도 아니고 아직 그런 부분을 일컫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평가들이 우위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현재 한두 달 안으로 많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기업별로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우려감을 나타내는 화장품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미국 대선이나 글로벌적인 증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수급 별에서도 많은 큰 변동폭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주들 분기별로의 실적 안에서는 이 조금 변동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2024년의 실적 안에서는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주가의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그나마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 면에서 많이 침체가 되었던 부분을 현재 아직은 보여줄 수 있는 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밸류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주가에 비해서 밸류 자체가 낮아진 화장품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들어서는 앞으로는 이 화장품 업종 전체적인 바스켓 운영이 아니라요, 이 실적별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을, 이 정보들을 파악하셔서 기업별로 이 다가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좀 공부도 많이 정보가 많이 필요하실 거다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런 이제 모든 종목들을 화장품 업종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큰 컨텐츠나 종목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까지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에서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비해서 현재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은요, 현재 줍줍할 수 있는 할인가들이 보여지고 있는 시점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화장품 주들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 실적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주가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단기적인 수급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의 움직임 안에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계속 정보 부분에서도 채워가시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우려감들이 비춰지고 있는 화장품 업종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제작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